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플렉스 2022년도 실적을 스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가 감소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무려 스루프 손익으로서 712%가 증가를 했습니다. What happened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깜짝 놀랄 때. 어떻게 매출이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은 712%나 증가할 수 있냐. 이게 그 퍼센테이지는 높아도 이제 금액상은 뭐 그래도 좀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그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44.2회전으로 획기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앞서서 조금 그 스루프 회계 홍보를 위한 마케팅 성격으로 좀 더 인식을 좀 더 재밌게 해보자고 뚱보 회계 대 날씬 회계 이렇게 비유를 해봤고요. 뚱보 회계가 그 원가 회계다. 이거 한번 좀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날씬 회계가 스루프 회계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원가 패러다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뇌된 그 머리를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죠? 리프레시하게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뭐 두 번째 그 성격으로서 이 스루프 회계로 그 분석하는 그 핵심 그 두 개 요소의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 분야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거고요.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말에서 기초재고를 빼는 것을 그렇게 그 알고리즘 산식에 넣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라는 걸 활용해서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디커플링 하는데, 여기에는 재고자산 변동이 들어가는데 그 변동 기준은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기준대로 하면은 그것은 기초재고 빼기 기말재고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투입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총재료비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가공비는 어떻게 그럼 뽑느냐 그러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가공비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만들어내는데 회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끙끙거리고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현재 이 세 가지가 뭐 혼합해 가지고 각 기업마다 어떤 거 하나 골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1번이고요. 2번, 3번 다 나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도 하고 있다는 얘기고, 2번, 3번은 전부 다 성과가 제대로 된 성과가 아니고 성과를 왜곡한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이 2,73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1.9%, 12%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무려 52.7%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노력의 결과인지 어떤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고 아예 원재료를 못 구해서 야 생산량 줄여라 해가지고 재고가 줄은 건지 그거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어쨌든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 매출 감소보다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으니까 매출 원가를 더 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상으로는 447%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39억 원짜리가 214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면서도 어떻게 영업이익은 447%가 크게 상승했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사항이 떠오르죠. 꼭 매출이 증가해만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매출이 감소해도
벌 때는 또 더 벌 수 있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스루풋으로 환산한 스루풋 손익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스루풋이 그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고 더 내려갔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일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무려 25.2%, 25%를 감소시켰습니다. 예년에 그 사용한 운영 비용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그 4분의 1을 어떻게 그 1년 만에 그렇게 팍 그 카트하게 잘라낼 수 있는지 참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그 이익이 나는 주요 원인은 스루풋이 마이너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난 이유는 그동안에 쓸데없는 비용을 다 싹 삭감을 했다. 제거를 했다. 이것이 이제 이익의 증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봅니다. 매출 재료비가 올랐니, 그 다음에 뭐 원재료 가격이 올랐니, 내렸니,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삭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결과 스루픈 영업이익은 239억 원으로서 712%나 크게 원가 회계보다 한 300% 가까이 더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더 날 경우는 재고자산이 아주 획기적으로 크게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재고가 6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1억 원이 증가를 했었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시킨 게 제공품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33조 원어치. 이것이 이 스루풋 회계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크게 더 영업이익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감소 추세에 재고자산을 더 감소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재고관리이다. 계획적이었는지 비의도적이었는지는 확신할 순 없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원재료비가 매출원가 재료비가 10.7% 감소하고요. 운영비용은 25.2%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금액상으로 가공비율도 25.7% 감소했는데 총 제조비용에 대해서는 3.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3.1%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더 내려갔다라고 봤는데 여기 표로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네? 이렇게 되니까 모순이 또 생겨요. 어느 게 맞는지 좀 더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를 검증을 해봤는데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뭐 큰 금액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이 차이거든요.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1기준하고 2기준, 3기준 중에서 WCAI는 이제 그 스루프 쪽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1기준이고요. 회사는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그 원재료 등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한다. 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딱 맞는다. 오래간만에 중소기업에서 이게 회계 투명성이 패스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요 갭만큼 성과는 왜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운영 비용에서 그 인건비가 271억 원이 나갔는데 직원 수는 84명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인당 평균 임금이 6,800만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아마 그 저임금 시기입 사원들을 많이 내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물량이 많으면은 사람을 뽑고 물량이 적으면은 사람을 해고하고 수시로 그 이 재고를 느리고 줄이는 것처럼 사람을 갖다가 느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83명이면은 작은 수치가 아닌데 뭔가 그 이 생산 공정이 아웃소싱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단순한 그 공정을 아웃소싱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리 소설을 좀 써보게 됩니다. 근거 있는 느낌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외주 가공 및 소모품비가 또 22.5%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주니까 생산도 줄으니까 외주 가공비도 좀 줄였겠죠. 어, 그 나간 사람이 또 어떤 그 하청업체가 될 수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자마자 물량도 적게 받았다. 뭐 이렇게도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성분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오이의 감소의 주요 항목은 추적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기타의 감소에서 막힌다. 그럼 외주 가공비 뭐 이런 거 줄이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익이 크게 났겠냐? 그러면은 쭉 그 보면은 종업원 급여했고 감가상각비 뭐 이런 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매년 그 정액법으로 결정이 된 거니까 뭐 그냥 나가는 거 나가는 거다 이게요. 운반비도 뭐 크게 증가한 게 없고 그러니까 외주 가공비 줄어들고 지급 수수료는 또 늘었죠. 그러면은 뭐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느냐? 그러면은 기타 비용이다 이게요. 그러면은 기타 비용 이래면은 그게 뭔지 매우 궁금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 삭감이 아닌 낭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운영비용이라는 것은. 그런데 과거에는 매출이 줄을 때 이번에 뭐 기타 비용도 팍 줄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매출이 안 줄면 그 기타 비용을 못 줄였을까요? 뭔가 낭비적인 요소들을 이참에 이게 매출 수위가 떨어지고 재고 수위가 떨어지면은 우리 수면 밑에 숨어 있던 암초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못 봤는데 매출이 줄고 재고 수준이 떨어지면서 안 보이던 게 저거 쓸데없는 거 지금 했잖아.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저거 싹 그리 없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무려 44.2회전으로 뭐 대폭 획기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게 생산을 그만큼 적게 했다? 아니면 또 매출이 줄었으니까요. 생산을 줄여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재고를 줄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스르폰율은 또 올라갔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은 합니다. 그러나 투명회계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베이스 가격만 내놨는데 매입 비중도 있어요. 그러면은 3.1% 오른 거로도 있어요. 내린 건 없다 이게요.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수출과 내수가 있는데 매출 비중이 또 회사가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3.9%가 결국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스루풋 올라간 것은 입증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다고 했는데 베이스 가격은 대표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감안해야 될 거냐? 보면은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원재료 단가가 상승했느냐, 과연 하락했느냐, 베이스 가격 가지고는 모르겠다. 왜? 매입 비중이 14%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대표성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가를 여러 가지 해놓은 건 아지만 원재료 매입 실적이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친절한 금자씨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베이스 가격 하나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입 금액으로는 그 베이스 가격도 29.2%가 그 매입 금액이 줄었어요. 이거를 다 평균 내면은 10.6%가 매입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봐서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한 10%가량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 손익계산서에서 추정한 대로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거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 실적은 그 이 증감률로 봐서는 이 1%로 합계상으로는 1% 내려간 거로 돼 있는데 수출이 많죠. 90%. 그 다음에 내수는 10%뿐이 없으니까. 근데 내수 가격은 매출이 좀 올라갔고 수출은 좀 떨어졌죠. 그럼 단가는 아까 그 이 가중 평균이 나왔기 때문에 인상이 된 건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매출 실적에 대한 금액상으로 그렇지만은 요렇게까지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감을 잡아볼 수 있는 것까지는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이 충분 조건 논리 도구에 적용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 재고 회전율 대폭 상승과 요건 빼야 되는데 수르풋율 상승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까 그 원재료 구매 실적에 의한 10.6% 하락을 제가 그냥 간주한 거로 해서 데이터 확인은 된다. 라고 이 억지 춘향격으로 내가 끼워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상으로도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당신이 투명성 법정에서 그 유명한 그 1,000원짜리 변호사만큼 그렇게 그 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당신이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투명성 법정에 쓴 변호사라면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금액상으로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량 데이터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매출 수량 나누기 현재 그 제품 재고 그거로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투명성이 회전율이 올라간 게 입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회계 투명성 검증이 일단 패스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그전 단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 지표로 그 추론을 해보는 그런 거에 대한 믿음도 더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그 뭐 비유동 자산들이 줄어들었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46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2.9% 8%가 증가했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0%에서 2.5%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를 갚았다는 얘기죠. 차입금하고. 요거는 이제 그 기간별 차이를 연간거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자율이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익 배당은 염두에 지금 뭐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최종 294억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보포율, 그 다음에 현재 이익 잉여금률이 아니고 계속 적자를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결손금률이 3년 전에 37.1%에서 결손금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투자 부동산이
자, 돈이 어디서 생겼길래 투자부동산을 돈을 투자했겠느냐 그러면은 비유동자산에서 그 491억 원이 줄었는데 많이 줄어든 게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채권 수급을 좀 늦게 하던 것을 왕창 하는 바람에 여윳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유사한 게 부동산 투자 쪽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제조업이 이렇게 이 투자 부동산을 하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뭐 공장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땅 부지를 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도대체 그냥 용지를 샀을까 아니면은 일단 건물을 샀을까 저는 좀 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내역에 보면은 뭐 쭉 추적하면은 또 한참 그 시간을 걸려서 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쨌든 그 이 부동산 투자에 한 거의 400억 가까이를 돈을 쓸어 넣었다는 것만 눈에 띄는 거죠. 그 제조업이 지금 결성금도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 의문점은 좀 제시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이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 이 획기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나가지고 그 이익 증가율이든지 이런 것들을 전년 실적 대비로 해서 계획한다는 것은 조금 오차가 너무 심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판 만큼 내일도 판매할 것이다라는 게 이 인터프렉스 경우 2022년도 실적과 가지고는 2023년도 실적 예측이 만만치가 않고 오차가 너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나름대로 변수의 그 폭을 변동률을 좀 좁혀가지고 운영 비용도 한 5% 이상은 더 못 줄일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 뭐 700 몇 프로인가가 오는데 그럴 리가 없고 그건 특수한 경우고 한 150% 목표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 3,32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실제 이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 계획에 3,165억 원, 매출 재료비가 한 15% 정도 오른다고 보고 마진율은 0.4% 정도 조금 더 마진율을 본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올 연말 매출액까지는 한 3,1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요게 이제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유명한 점쟁이가 될 수 있겠죠. 속된 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복골복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주가가 또 6,660원이 내려갔어요. 장부 가격 대비 99% 거의 100%가 내려갔습니다. 이익은 많이 났는데 매출 감소한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코리아 서키트가 3.56% 가지고 있고 시그네틱스가 6.83%, 고려아연이 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